여러분, 혹시 최근 브라질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신곡 아파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요즘 브라질 사람들한테도 케이팝이 인기니까 또 히트곡 하나가 떴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아파트라고.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콜라보한 중독적인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80년대 한국에서 유행했던 윤수일 밴드의 전설적인 노래도 있어서 헷갈릴 뻔했어요. 사실 이 곡이 브라질에서까지 유행하게 된 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이라 다들 깜짝 놀랐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가 밤이 되면 현지 젊은이들이 모이는 작은 클럽들에서 흘러나오는 아파트의 멜로디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답니다. 노래가 시작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일제히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래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리듬이 브라질 사람들 특유의 밝고 활기찬 성격과 딱 맞아떨어진 걸까요? 어쩐지 그 단순한 멜로디에 사람들이 푹 빠져들고 이 노래가 그저 인기 있는 곡을 넘어 새로운 문화 현상처럼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라, 리우데자네이루에 살고 있는 18살 학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춤과 음악을 좋아했지만 3년 전 우연히 K-팝을 접하게 된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방에 들어오면 BTS와 블랙핑크, 에스파 같은 아이돌의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K-팝 댄스 커버를 연습하는 게 제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중에서도 아파트 챌린지에 푹 빠져 있어요. 이 아파트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어딘가 묘하게 중독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멜로디도 단순하고 아파트라는 반복되는 가사가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노래에 맞춰 간단한 동작을 넣어 춤을 추면 그 즐거움이 배가 돼요.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만나서 춤을 추거나 틱톡 같은 SNS에 영상을 올리며 서로 놀리듯이 누가 더 잘 추나 경쟁도 하고요. 이제는 하루라도 아파트를 듣지 않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아파트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랐어요. 단지 리듬이 좋아서 무작정 따라했죠. 그러다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이게 한국에서는 술자리 게임으로 유명한 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쌓아 올리며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며 층수를 높여가는 놀이가 있는데 그 단순한 리듬이 이렇게 브라질 사람들에게까지 사랑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에서는 그저 재미로 하던 이 게임이 이제는 브라질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 저희 팬클럽에서 특별히 아파트 챌린지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리우데자네이루의 한류 팬들이 모인 K-RIO라는 팬클럽인데 다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라 모임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의 최애 아이돌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곤 했어요. 이번 파티는 특히 아파트 챌린지에 맞춰 다양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모두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파티 당일 우리는 리우의 작은 클럽 하나를 빌려 모였어요. 벽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포스터가 걸려 있고 스피커에서는 최신 K-팝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다들 한 손에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흔들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분위기를 달구었죠. 마치 작은 한류 페스티벌 현장처럼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얘들아, 이제 아파트 챌린지 시작하자 라고 외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원을 그려 모여 앉았어요. 자, 준비됐지? 아파트, 아파트, 구호를 외치며 손을 하나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층수를 잘못 외칠 때마다 다들 크게 웃고 벌칙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또 파티의 재미 요소였어요. 특히 한국의 아파트 놀이에 삼바 리듬을 섞어보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모두가 신기해하며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브라질 전통 음악과 한국 리듬의 독특한 조합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다 팬클럽의 리더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번엔 아파트 챌린지에 실패한 사람은 랜덤 K-팝 댄스를 추기. 이 한마디에 다들 박장대소하며 찬성했어요. 나중에 저도 벌칙에 걸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음악이 나오자마자 반사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친구들은 제가 댄스 동작을 따라 하는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었죠.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파티는 점점 절정에 달했고 무더위 속에서도 에너지가 넘쳐났어요. 그러던 중 리더가 준비해온 한국 간식과 음료수를 꺼내자 모두가 신나서 달려들었어요. 특히 초록색 병에 든 알로에 주스가 큰 인기를 끌었죠. 한 친구가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야 라며 농담을 하자 모두가 짠을 외치며 음료를 들이켰어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같은 문화를 즐기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진짜 한류 팬들이 된 것 같았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저는 갑자기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아파트 챌린지를 해보고 싶다 고 외쳤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그래, 우리 다 같이 한국으로 가자 라며 환호했죠. 사실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멀리 떨어진 브라질에서까지 즐기고 또 그 문화로 친구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노래의 리듬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단순한 게임과 리듬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한국과 브라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음악과 놀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더 이상 단순한 놀이가 아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팬클럽에서 시작된 아파트 챌린지는 SNS를 통해 브라질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APARTAMENTOCHALLENG와 해시태그 KOREANGAM이 붙은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서 아파트라는 단어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저와 친구들이 파티에서 찍은 동영상도 게시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겼고 저희 영상을 본 사람들이 댓글로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며 연락을 보내왔어요. 어느새 저희는 단순히 친구들끼리 즐기는 모임을 넘어서 브라질의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 챌린지의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저 음악에 맞춰 아파트를 외치며 손을 쌓아 올리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한 놀이지만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몇 주 후 제가 틱톡을 확인해 보니 아파트 챌린지가 이제는 브라질 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다른 남미 국가의 사람들도 브라질의 아파트 챌린지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가장 활발하고 트렌디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브라질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남미 여러 나라로 금방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리우데자네이루는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니발 축제가 열리는 곳이잖아요. 그 축제의 열정과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브라질 사람들이 이 아파트 놀이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아파트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카니발 축제에서도 다루어질 만큼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답니다. 이번 카니발에서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대형 플래시몹을 기획했어요. 한국의 아파트 노래와 브라질 전통춤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로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대하고 있었고 SNS에서도 사전 홍보가 엄청났어요. 카니발 당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화려한 의상을 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우리가 준비한 플래시몹의 주제는 한국과 브라질의 만남이었어요. 한국 전통 한복을 연상시키는 의상과 브라질의 삼바 의상을 섞어 디자인한 옷을 입고 무대에 섰죠. 주위에는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히 이 아파트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한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아파트라는 구호만큼은 브라질 사람들에게도 이미 익숙해진 듯 했어요.
퍼포먼스가 시작되고 아파트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둘씩 손을 쌓아 올리며 구호를 외쳤고 마치 브라질 전통 춤 삼바를 추듯이 동작을 변형하며 춤을 췄죠. 사람들은 너무나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플래시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아파트 멜로디와 브라질 전통 춤 동작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함께 춤을 추는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아파트 노래가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아파트를 외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브라질 특유의 강렬하고 열정적인 춤과 한국의 리드미컬한 구호가 조화를 이루면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했죠.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한 친구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라라, 아까 말한 그 한국 발음이 참 신기한데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사실 브라질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단어를 한국어 발음에 맞춰서 정확히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발음이 한국어 언어민들처럼 매끄럽지 않고 어딘가 어색한 게 느껴지긴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파치 라거나 아파토처럼 들리기도 했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발음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야, 너 발음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발음의 차이조차도 이제는 즐거움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작은 발음 차이에서 오는 실수들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유머 코드가 되었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며 웃고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 브라질 사람들은 점점 한국어 발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생겨났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는 저에게 라라, 나 한국어 발음 연습 좀 도와줘 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류 팬으로서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기쁘고 보람찼어요. 카니발이 끝나고 저희는 모임을 정리하며 그날의 즐거운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한 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아파트라는 노래 정말 대단하지 않니? 이렇게 단순한 리듬과 구호로 우리를 모두 하나로 묶어주잖아. 저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파트라는 놀이가 단순히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카니발에서의 아파트 챌린지가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리 곳곳에서 아파트 라는 외침이 들려왔고 카니발 이후에도 이 열풍은 식을 줄 몰랐죠. 여러 현지 매체에서도 아파트 챌린지 열풍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잡지에서는 한국의 단순한 놀이가 브라질에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그렇게 아파트는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열기를 느끼며 한국에서 온 이 작은 놀이가 브라질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안겨준 것이 참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진짜 아파트 앞에서 이 챌린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가 오면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며 더 큰 의미를 느낄 수 있겠지? 하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아파트라는 단어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여는 열쇠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카니발 축제에서 아파트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퍼지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이 열풍이 커질수록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친구들 대부분은 흥미로워하고 즐거워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한국 문화가 우리 문화를 침범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카니발 같은 전통적인 축제에서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지고 삼바 춤 대신 K-팝 스타일의 춤을 따라 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친구, 카를로스가 저에게 이런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라라,
왜 브라질 카니발에서 꼭 한국 음악을 틀어야 하는 거야? 카니발은 브라질 전통을 지키는 자리인데 자꾸 외국 음악이랑 춤이 섞이니까 뭔가 어색하게 느껴져.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시선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카니발에서 아파트 챌린지를 처음 시작할 때 혹시 브라질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까 걱정이 됐거든요. 브라질 사람들이 자랑하는 고유의 축제에 외국 문화를 끌어들이는 게 혹시 무례하게 보일까 염려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카를로스에게 한국의 아파트 놀이가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 놀이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카를로스,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단순한 놀이야.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술자리나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즐겁게 놀기 위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쌓아 올리는 게임을 하거든. 전혀 다른 문화나 가치를 침범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한국 놀이를 즐기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카를로스는 여전히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입장에서 접근해보기로 했어요. 내가 말이야, 사실 브라질 카니발의 깊은 의미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해서 미안해. 카니발은 브라질 사람들에겐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축제잖아. 우리가 이렇게 외국 문화를 섞어가면서 즐기는 게 어쩌면 전통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나니 카를로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며칠 후 카를로스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라라, 나도 생각해봤는데 문화는 서로 섞이고 발전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내가 너무 고정된 시각에서 바라본 것 같아. 오히려 한국 친구들하고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 이렇게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다시 카니발에서 아파트 챌린지를 함께 즐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카를로스는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보던 한국 드라마와 K-팝에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를 통해 다른 친구들도 점점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풀고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브라질에 살면서 저도 간혹 한국어 발음 문제 때문에 애를 먹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아파트라는 단어가 브라질 사람들 발음으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 우스운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았어요. 카니발 이후 어느 날 친구들과 다시 모여서 아파트 챌린지를 할 때였어요. 저는 한참 아파트를 외치며 손을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 브라질 친구들이 따라하는 소리가 어딘가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파트치? 친구들은 한국어 발음이 어색하게 나와서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친구는 도대체 이 아파트가 무슨 뜻이야? 라며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어파트먼트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즐겁게 외치는 놀이의 구호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죠. 이거 그냥 건물 이름 같은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놀이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덧붙였어요.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발상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음 차이로 인한 오해와 재미있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해주는 요소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에서 비롯된 어색한 발음과 실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 속 유머로 자리 잡았죠. 친구들은 이제 아파트 발음을 연습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기도 했고 저에게 발음 교정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친구 중 한 명인 소피아가 틱톡에 자신의 아파트 챌린지 영상을 올린 날이었어요. 소피아는 그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나도 한국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외쳤지만 막상 한국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저건 한국어가 아니라 외계어 같다라는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반응을 본 소피아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그래도 나는 한국어를 사랑해 라며 웃으며 넘겼죠. 그 모습에 저도 너무나 흐뭇했어요. 브라질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더 잘 발음하려고 노력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모습이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유명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서 즐기는 작은 놀이조차도 신기하고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이런 과정에서 브라질 친구들이 점점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고,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아파트 챌린지를 할 때마다 그 단순한 단어에 더 큰 의미를 담게 되었어요. 아파트라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단순히 한 층 한 층 손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계단을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느낌이었죠. 단순한 놀이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다리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아파트 챌린지 덕분에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웃음과 재미로 그 차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카를로스는 이제 제 곁에서 K-팝을 함께 듣고 소피아는 더 나은 한국어 발음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브라질 친구들과 저는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더 깊이 있는 우정을 쌓아가고 있죠. 이제는 제가 아파트를 부르며 손을 쌓을 때마다 브라질 친구들이 더욱 활기차게 따라해요. 서로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우정과 유대를 쌓아가는 순간들. 아파트라는 단어가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상징이 되었답니다. 카니발에서의 아파트 챌린지 이후 몇 달이 지나자 이 놀이가 단순한 열풍을 넘어 브라질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SNS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파트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었고, 때로는 브라질의 전통 리듬이나 춤을 결합한 창의적인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이제는 카니발뿐만 아니라 학교 축제, 동네 행사에서도 아파트 챌린지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젠 브라질에서 가장 유행하는 한국 노래가 뭐냐고 물으면 누구나 서슴없이 아파트라고 대답할 만큼 말이죠. 저도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챌린지 영상을 올리곤 했는데 한국에서 온 응원 메시지와 댓글을 받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이런 평범한 놀이가 우리를 이렇게나 많이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무척이나 깊게 느껴졌어요. 사실 제 한국어 실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아파트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브라질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와 K-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아파트, 그거 그 브라질 애들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 맞지? 라며 알고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관광공사와 한류 콘텐츠 관계자들이 브라질에서 아파트 챌린지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준 거예요. 초청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국은 제게 너무나 먼 곳처럼 느껴졌고 언제나 TV 속에서만 보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에 직접 가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K-팝을 사랑하던 제가 한국 사람들 앞에서 아파트 챌린지를 보여줄 수 있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죠. 브라질 팬클럽 친구들도 전부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여행 당일이 다가왔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아파트, 아파트 하는 외침이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을 가득 채웠고 승무원들도 저희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입국장에는 한국의 한류 팬들과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이 저희를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피켓에는 아파트 챌린지 브라질팀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정을 준비해 주었죠.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고 한식 요리 체험에서 비빔밥과 불고기를 만들며 한국의 맛을 느껴봤어요. 또 K-팝 연습생들이 훈련받는 연습실을 직접 방문해보고 한국의 연예 산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은 한국에서의 아파트 챌린지
플래시몹이었어요.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서울의 한 대형 광장을 빌려서 브라질 팬들이 한국 팬들과 함께 아파트 챌린지를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거예요. 행사 당일 브라질에서 온 저희 일행과 한국 팬들이 광장에 모였고 그곳에는 저희를 보러 온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아파트를 외치며 손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팬들도 저희와 함께 구호를 외쳤고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하나가 되었어요. 저희는 각자의 방식대로 아파트 챌린지를 변형해가며 브라질식 삼바 동작과 한국의 전통춤을 섞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같은 리듬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문화와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소통을 이룬 느낌이었어요. 플래시몹이 끝난 후 한 한국인 참가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라라 씨, 아파트 챌린지를 브라질에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이가 이렇게 세계로 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에 차올라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니 이 작은 놀이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가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저희의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브라질에서 친구들과 다시 돌아가서 아파트 챌린지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브라질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브라질로 돌아온 후 저는 저희 팬클럽에서 아파트 챌린지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단순히 아파트라는 구호를 외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적 특징을 결합한 새로운 놀이와 공연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브라질의 큰 행사와 축제에서 한국의 문화와 브라질의 전통을 융합한 아파트 공연을 정기적으로 선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브라질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브라질 사람들에게 K-팝 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지금은 작은 모임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브라질에서도 한국처럼 한류 축제를 열고 싶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번 아파트 챌린지 덕분에 저는 한류 팬으로서 큰 성취감을 느꼈고 제 삶이 더 넓고 다채로워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가 이제는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브라질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그저 하나의 노래, 하나의 놀이가 브라질과 한국을 이렇게 가까이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에서 브라질로 전해진 문화의 여정을 경험해 보세요. 브라질 사람들의 밝고 열정적인 성격과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만나 만들어진 이 아파트 챌린지는 언젠가 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함께 아파트 챌린지에 참여해서 한국과 브라질의 우정을 이어가 주세요.